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자유를 위해 싸워라. 민준아. 이 땅을 지키는 게 내 피를 이어받은 자의 의무란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은 내가 훗날 깨달을 비밀이었다. 전쟁의 총성이 잦아든 후 내 가슴 속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여정.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1950년대 후반,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거리에서 아버지 김영호는 영웅이었다. 그는 625 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산맥을 넘어 북쪽으로 진격하며 자유를 외치며 총을 쥐었다. 그의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아이들의 동경을 샀다. 영호 선생님은 적의 포탄 속에서 동료를 구했다더라.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니까. 아버지는 그 칭송 속에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전장의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다. 나는 그때 5살이었다. 민준, 김민준.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로 그의 유산을 이어받을 운명이었다. 어머니는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나를 홀로 키웠다. 우리는 작은 한옥에서 살았는데 그 집의 마루는 아버지의 군화 자국으로 달아 있었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훈련하듯 나를 깨웠다. 민준아, 일어나라. 자유는 약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스며 있었다. 나는 그 사랑을 갈구하며 자랐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벅찼다. 내 아빠가 진짜 영웅이야. 그 말들이 나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어린 마음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10살이 되었을 무렵,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날, 태민이가 공을 차다 넘어지자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 순간 그의 손의 온기가 내 가슴을 스쳤다. 이상한 떨림이었다. 고마워. 민준아. 태민의 미소가 평소와 달랐다. 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 손의 감촉을 떠올렸다. 왜일까? 아버지의 자유는 이런 감정을 용납할까? 시간이 흘러 1970년대 초 나는 대학에 들어갔다. 서울의 캠퍼스는 민주화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며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공부만 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라. 자유는 싸워서 얻는 거다. 그의 말은 무거웠다. 나는 경제학을 전공하며 책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 하지만 내 안의 비밀은 점점 커져만 갔다. 도서관에서 만난 선배, 준호. 그는 긴 머리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남자였다. 민준아, 내 눈빛이 슬퍼 보인다. 무슨 일 있나? 그의 물음에 나는 주저했다. 준호와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이 감정을 숨기려 했지. 하지만 진실을 직면해야 자유가 온다. 그날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캠퍼스의 은은한 가로등 아래에서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왔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자유와 맞지 않는 사랑.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런 감정을 용납하지 않았다. 동성애는 금기, 병으로 여겨졌다. 나는 준호를 밀어냈다. 미안해, 준호 형. 이건 안 돼. 그의 눈에 스민 실망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 후 준호는 캠퍼스를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아 거울 속 자신을 저주했다. 아버지의 아들이 이런 놈이 되다니. 1980년대 군대에 입대했다.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이제 내 차례다. 민준아. 자유를 지켜라. 훈련소에서 총을 치며 나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느꼈다. 하지만 야간 훈련 중 동료 병사인 현우와의 만남이 모든 걸 바꿨다. 현우는 조용한 소년이었다. 20대 초반.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야영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이 형, 전쟁 이야기 들려줘. 내 아버지처럼 나는 아버지의 영웅담을 읊조리며 웃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이 변했다. 형, 나 이상한 꿈을 꿔. 남자랑 손잡는 꿈. 그의 고백에 나는 숨이 멎었다. 나와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짧은 하지만 영원한 순간. 군대라는 감옥 속에서 피어난 사랑. 제대 후 나는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여파가 여전히 컸다. 신문사에서 일하며 나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쳤다. 하지만 내 비밀은 여전히 묻혀 있었다. 현우와의 연락은 끊겼다. 그는 시골로 내려갔고 나는 서울의 혼잡 속에 갇혔다. 아버지는 점점 늙어갔다. 그의 다리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저려왔다. 민준아, 내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걸 보니 다행이다.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내가 싸우는 건 자유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내 진실. 1990년대 초 나는 현우를 다시 만났다. 우연히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형, 나 포기했어. 이 사회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현우야, 진실을 숨기면 자유가 아니야. 아버지가 가르친 자유는 진짜 자유야. 하지만 내 말은 공허했다. 현우는 결국 결혼했다. 나는 그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대신 나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지하 모임에 나갔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는 아직 작고 숨겨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나는 동지들을 만났다. 우리는 존재한다. 그리고 사랑할 권리가 있다. 아버지의 병이 심해졌다. 1995년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나를 불렀다. 민준아, 내 어머니를 생각해라.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삼켰다. 가족, 내 가족은 현우였고, 준호였고, 나 자신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자유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약함이다. 그 순간 우리의 전쟁이 시작됐다. 부자 간에, 세대 간에.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는 변했다. 인터넷이 퍼지며 LGBT 권리 운동이 싹 텄다. 나는 기자로서 그 운동을 취재했다. 퀴어 퍼레이드의 거리에서 나는 현우를 다시 봤다. 그는 이혼 후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형, 이제야 알았어.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해. 우리는 함께 행진했다. 깃발을 들고 외쳤다. 사랑은 평등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집에서 TV를 보며 중얼거렸다. 저런 게 자유냐? 나라를 망친다. 200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의 일기를 발견했다. 전쟁 속에서 쓴 글들.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내 아들을 지키지 못할까 두렵다. 그 글 속에 숨겨진 후회. 아버지도 자신의 비밀을 안고 살았을까? 전쟁의 트라우마. 동료에 대한 묻힌 감정. 나는 그 일기를 읽으며 울었다. 아버지의 자유는 나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2010년대 나는 현우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쌓아갔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가족의 비난. 내 아버지가 알면 현우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아버지는 이제 이해할 거야. 우리는 LGBT 권익 단체를 만들었다. 세미나를 열고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세대가 모여들었다. 형들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운동은 온라인으로 퍼졌다.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전쟁의 자유, 사랑의 진실. 출간 후 반향이 컸다. 독자들은 울었다. 부자가 함께 싸운 이야기네요. 현우와 나는 그 책을 안고 포옹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자유와 진실은 하나가 됐다. 두 번째 파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민준의 내면이 깊어진다. 1970년대 대학 시절의 준호와의 재회 시도. 그리고 군대에서의 현우와의 짧은 로맨스 후유증. 대학 캠퍼스의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듯 내 마음도 흔들렸다. 준호 선배를 떠난 후 나는 책 속에 파묻혔다. 경제학 서적들 사이에 끼인 금기의 책 서구의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 그것들은 나에게 불꽃이었다. 이 감정은 병이 아니다. 사랑이다. 하지만 한국의 1970년대는 그런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유신 체제 아래 검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준호를 다시 봤다. 그는 여전했다. 민준아, 왜 피했어? 그의 눈빛에 나는 무너졌다. 우리는 캠퍼스 뒤편으로 갔다. 형, 나 무서워. 아버지가 알면 준호는 내 뺨을 쓰다듬었다. 민준아, 자유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야. 내 아버지의 자유처럼 그날 우리는 키스했다. 짧은 하지만 영원한 키스. 그러나 다음 날 준호는 체포됐다.
학생 운동 때문이었다. 나는 감옥 문 앞에서 울었다. 형, 기다릴게. 하지만 그는 도망쳐. 민준아, 내 진실을 지켜라고 속삭였다. 군입대는 나에게 구원이었다. 아니, 또 다른 감옥. 훈련소의 혹독함 속에서 현우를 만났다. 그는 19살. 순수한 눈망울의 소년. 야간 순찰 중. 우리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 전쟁 가본 적 있어? 내 아버지처럼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현우는 나도 자유를 원해. 하지만 내 자유는 그의 말끝을 내가 받았다. 사랑하는 거지.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야영장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하지만 군대는 잔인했다. 현우는 상급자의 괴롭힘을 받았다. 너 같은 놈이 왜 여기 있냐? 그 말에 현우는 무너졌다. 나는 그를 지키려 했지만 제대가 다가왔다. 현우야, 나갈게. 기다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형, 잊어. 이건 꿈이야. 제대 후 그의 소식은 끊겼다. 나는 기자 생활에 매달렸다. 신문사의 플래시 속에서 내 아픔을 묻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며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민준아, 내가 왜 그렇게 슬퍼 보이냐? 그의 물음에 나는 아버지, 자유가 뭔가요? 라고 되물었다. 그는 전쟁 사진을 보여줬다. 저 총성 속에서 동료를 잃었지. 그때 자유를 알았어. 나는 그 사진 속 아버지의 젊은 얼굴을 봤다. 미소 짓는 동료. 어쩌면.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LGBT 모임에 처음 나간 날. 떨림이 컸다. 작은 방 안. 10명 남짓. 나는 김민준입니다. 그리고 고백 후 박수 소리가 터졌다. 그곳에서 현우의 소식을 들었다. 시골에서 결혼했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나는 그를 찾으러 갔다. 현우의 집 앞에서 그는 나를 봤다. 형, 왜 왔어? 나는 진실을 위해 왔어. 내 자유를 위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을 닫았다. 그 후 나는 혼자 싸웠다. 기사로 LGBT 문제를 다뤘다. 숨겨진 사랑의 목소리. 반발이 컸다. 상사에게 이런 기사는 안 돼 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자유가 나의 진실을 위한 불꽃이 됐다. 세 번째 파일. 1990년대. 현우와의 재회와 결혼 압박. 사회적 차별의 시작. 1990년대 서울은 변화의 물결이었다. IMF 위기 속 사람들은 생존을 외쳤다. 나는 신문사에서 경제 기사를 썼지만 마음은 LGBT 운동에 있었다. 현우와의 재회는 그 카페에서였다. 형, 나 이혼했어.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포옹했다. 현우야, 이제 함께하자. 하지만 그는 아직 무서워 라고 했다.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한강변에서 산책하며 꿈을 나눴다. 언젠가 결혼할 수 있을까? 현우의 말에 나는 우리 사랑은 이미 결혼이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이 왔다.
아버지의 사촌이 민준아,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 해. 여자 소개해줄까? 나는 거절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차별이 시작됐다. 동료가 내 기사를 보고 너 설마? 라고 수근거렸다. 한 번은 상사가 이런 주제는 피해라. 내 미래를 생각해 라고 했다. 나는 울분을 삼켰다. 현우와 함께 모임에 나갔다. 우리는 싸워야 해. 그곳에서 우리는 친구들을 사귀었다. 영. 젊은 활동가. 민준 형. 내 아버지 이야기 들었어. 영웅이시네. 우리도 영웅이 돼야지. 아버지의 병이 깊어졌다. 병원에서 그는 민준아, 내가 왜 혼자냐? 여자친구 없어? 라고 물었다. 나는 아버지,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라고 속삭였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냐? 자유는 가족을 지키는 거다. 그 말에 나는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외쳤다. 그는 기침을 하며 등을 돌렸다. 현우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작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현우의 전 아내가 찾아와 너 때문에 그가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현우는 무너졌다. 형, 나 포기할래. 나는 그를 안고 아니, 진실을 위해 싸우자 라고 했다. 운동이 커졌다. 우리는 첫 번째 키어 모임을 열었다. 10명이 모였다. 연설 중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 전쟁에서 자유를 얻은 아버지처럼 우리는 사랑의 자유를 얻을 거야.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의 전화. 민준아, 내가 무슨 짓을 하냐? 사람들 소문이. 나는 울었다. 아버지, 제 진실이에요. 네 번째 파일, 2000년대. 아버지의 죽음과 일기 발견. 내면의 갈등 절정. 2000년대. 인터넷이 우리를 연결했다.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진실의 자유. 수백 명이 모였다. 현우와 나는 그 안에서 리더가 됐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악화됐다. 2002년, 그는 입원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듯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아버지, 왜요? 병실에서 그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전쟁 중 동료 하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총알이 날아오고 그는 죽었지.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내 마음은 같았어. 나는 숨이 멎었다. 아버지도. 아버지. 그럼 왜 저를? 그는 눈물을 흘렸다. 너를 지키려 했어. 내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그 고백은 나를 무너뜨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의 집을 정리했다. 다락에서 일기를 찾았다. 1950년대 글씨. 오늘 동료 상우를 잃었다. 그의 미소가 잊히지 않아. 자유란 무엇인가? 페이지마다 후회와 사랑의 흔적. 나는 울부짖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일기는 나의 무기였다. 나는 책으로 썼다.
출간 전 현우에게 보여줬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책이 나왔다. 숨겨진 자유. 판매는 적었지만 리뷰가 쏟아졌다. 감동적이다. 세대 간 이해, 하지만 비난도 왔다. 변태의 이야기냐? 현우는 무시해. 민준아 라고 했다. 우리는 더 강해졌다. 퍼레이드에서 연설했다. 아버지의 자유는 나의 진실이다. 내면의 갈등은 계속됐다. 밤에 일기를 읽으며 아버지, 용서해요 라고 중얼거렸다. 현우와의 사랑은 안정됐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법적 차별, 의료 접근성. 우리는 로비를 시작했다. 국회 앞 시위. 평등을, 경찰의 물대포 속에서 나는 아버지의 총성을 느꼈다. 5번째 파일, 2010년대. 현우와의 동거 시작. 단체의 설립과 성장. 2010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현우의 미소가 매일 아침 나를 깨웠다. 민준아. 커피 타줄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우리는 무지개 자유 단체를 만들었다. LGBT 권익을 위한 세미나, 상담소. 젊은 멤버들이 모였다. 수진, 레즈비언 여성. 형들 덕분에 커밍아웃 했어요. 단체는 성장했다. 정부와의 대화, 미디어 출연. 나는 TV에 나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 전쟁 영웅의 아들이 말한다. 진실의 자유를 시청률이 올랐다. 하지만 트롤들의 공격. 나라 망친다. 현우는 강해져야 해 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책 2번째 판을 냈다. 아버지의 일기를 인용하며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나도 아버지와 다퉜어요. 화해했어요. 그 편지들이 힘이었다. 현우와 우리는 제주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결혼하자. 비공식이라도 라고 했다. 우리는 반지를 샀다. 하지만 도전이 왔다. 단체 자금 부족, 멤버 이탈. 한 멤버가 자살 소식. 우리는 모임을 열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서로를 위해 눈물이 흘렀다. 그 슬픔이 우리를 단결시켰다. 6번째 파일, 2020년대 팬데믹. 온라인 운동의 확산과 개인적 이기.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가뒀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줌 세미나, 라이브 스트리밍. 진실의 자유가 수천 명에게 퍼졌다. 현우는 이게 기회야 라고 했다. 하지만 팬데믹은 우리를 시험했다. 현우의 건강 문제, 우울증. 민준아, 나 지쳤어. 나는 그를 안고 함께 이겨내자 라고 했다. 나는 책 3번째 판을 냈다. 팬데믹 속판매가 폭발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 김민준 씨.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는 유산은 사랑입니다. 라고 답했다. 사회가 변했다. 퀴어 결혼 법안 논의. 우리는 청원서를 냈다. 개인 위기, 과거 준호 선배의 소식. 그는 감옥 후 해외로 갔다가 돌아왔다. 재회에서 민준아, 내가 잘 됐구나 라고 했다.
우리는 과거를 추억했다. 형 덕분에 여기 있어요. 7번째 파일, 절정의 대립과 화해의 씨앗. 사회적 승리. 2023년 법안 통과 직전. 우리는 국회 앞에서 농성했다. 비바람 속 현우와 손잡고 포기하지 마. 미디어가 달려들었다.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연설. 이 자유는 아버지의 것이기도 해요. 통과됐다. 작은 승리. 하지만 개인 대립, 현우의 가족이 반대. 너 때문에 민준이가 현우는 이제 그만 일하고 끊었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화해의 씨앗, 아버지의 묘소 방문. 일기를 읽으며 아버지, 이제 이해하세요 라고 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8번째 파일, 결말. 의미 있는 마무리. 2025년 서울의 봄. 우리는 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모임. 친구들과. 사랑해. 현우야. 나도. 민준아. 단체는 전국으로 퍼졌다. 젊은 세대가 이어갔다. 나는 책 4번째 판을 냈다. 완성된 자유. 독자들에게 진실을 위해 싸우세요 라고 썼다. 아버지의 자유와 나의 진실이 하나 됐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빛난다. 자유는 싸움 속에, 사랑 속에 있다.